이 이야기는 72세 은퇴 교사 김은주 씨 사연입니다. 은주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며 삶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손주와 가족을 돌보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외로움과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은주 씨에게 어느 날 작은 도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신문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활자보다 마음속 생각이 더 빨리 스쳐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차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귓가를 스쳤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올해로 72입니다. 교사로 평생을 바쳐 일하고 은퇴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난 뒤 삶은 한결 무료해졌습니다. 손주 민지를 돌보며 지내지만 가족은 언제나 바쁘고 그녀는 집안에서 늘 잉여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 할머니 점심 드세요. 이 말은 늘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걱정 어린 말, 손주의 장난스런 목소리. 모두가 그녀의 고요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성격은 호기심 많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행과 작은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주변의 시선이 그녀를 묶었습니다. 노인네가 뭘 하겠어.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는 말들. 은주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손주가 깔아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심코 유튜브 앱을 켰고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도전 10가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번지 점프를 하는 젊은이들의 함성, 여행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 다양한 모험 장면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건 젊은 애들 이야기지. 그러나 가슴이 점점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느낌,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말은 작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눌러둔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 자유를 다시 느끼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은주는 단짝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혹시 우리 함께 뭔가 해보지 않을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은주야?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정자, 너와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정자는 잠시 침묵하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재미있겠는데. 우리 아직 늙지 않았잖아. 같이 도전해보자. 은주는 친구의 반응에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오랫동안 잠자던 용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옅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 위로 부는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가슴 속에서 작은 두근거림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곧 이 불씨는 그녀의 일상을 흔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잔잔한 변화를
일으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거실에 놓인 자전거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자전거였지만 손잡이와 안장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한번 타볼까? 은주는 작은 숨을 내쉬고 안장을 잡았습니다. 발걸음을 움직이자 자전거가 삐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설렘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쉽지 않구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지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잠깐 나왔는데. 공원이야. 엄마 또 뭐 하고 있어요? 정말 걱정돼요.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있어. 딸은 전화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자꾸 혼자 위험한 짓 하세요? 나이가 얼마인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화가 끊기자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감각 오래간만이야. 며칠 뒤 은주는 단짝 친구 정자와 함께 자전거 타기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안전한 공원길을 돌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발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은주, 야, 너무 무리하지 말자. 천천히 가도 되니까. 응, 오늘은 속도를 조금 줄여볼게. 둘은 바람 속을 달리며 웃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딸과 마주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또 자전거 타고 오셨다면서요? 응, 안전하게만 탔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나를 위해서. 엄마, 가족을 위해서도 생각 좀 하세요. 다치면 누가 돌봐요? 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내 마음을 억누를 순 없단다. 그날 밤 은주는 방 창가에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엇갈렸습니다. 그때 손주 민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자전거 타셨어요? 응, 조금 탔지요. 정말 멋져요. 저도 같이 타보고 싶어요.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 말에 은주의 마음이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다음엔 할머니랑 같이 타보자. 은주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방법을 바꿔서라도 계속할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위험한 모험은 아니더라도 작은 성취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도 친구도 손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 잔잔히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모든 것이 은주에게 살아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음속 작은 불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도 마치 빗물처럼 뒤섞였습니다. 딸 지현과의 대화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도전 의욕을 드러낼 때마다 딸의 걱정 어린 말투가 은주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걸 생각 좀 하세요.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딸의 걱정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말없이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 민지만이 조용히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응원해요. 진짜 멋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은주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자전거와 합창단 연습을 병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팔과 어깨는 긴장으로 뭉쳤습니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사이에서 은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에게 친구 정자가 다가왔습니다. 은주, 야, 오늘은 그만 쉬는 게 좋겠어. 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것 같아 보여.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이 마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친구의 눈빛에는 걱정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또다시 번지 점프를 체험하러 갔습니다. 산속 협곡 위에 설치된 구조물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발. 위험한 행동은 그만하세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구조물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과 가족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몸은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안전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주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돼. 나는 못하겠어.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고 가족도 반대하고. 정말 포기할 거야?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잔잔히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뒤숭숭했습니다. 절망감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은 거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무모하게 굴어요? 나 정말 걱정돼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듯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만 흐릅니다. 딸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은 건 공허한 집과 먹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밤 은주는 손에 수첩을 쥐고 오래도록 글을 적었습니다. 번지점프, 자전거, 합창단. 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기력과 좌절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손주 민지가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하는 거 다 멋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주는 손주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씨앗이 그녀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지.
그날 밤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바꿔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빛이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뒤 마을 공원은 맑은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은주는 아침 햇살에 비친 풀잎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어두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작은 결심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딸과 조심스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눈을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 딸은 놀란 듯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네, 들어볼게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걸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야. 다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서 그래. 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걱정만 했네요. 미안해요. 나도 무리했지.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조금씩 해보려 해. 첫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친구 정자와 함께 가까운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숨차지 않게 천천히 가볼까? 좋아. 이런 속도도 나쁘지 않은데. 둘은 서로의 걸음을 맞추며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합창단 연습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음정과 박자를 맞추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은 은주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녀 역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연습 후 손주 민지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응, 민지야. 다음엔 너랑 같이 해보자. 그 순간 은주는 마음속 작은 불빛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운동하며 웃음을 되찾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저희도 기쁩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이지. 함께 해주는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졌어. 저녁 식탁에서는 짧은 침묵과 함께 감사와 사과의 말이 오갔습니다. 엄마, 저도 조금 더 믿고 기다릴게요. 고맙다, 지연아.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며 걸어가자. 며칠 뒤 은주는 마을회관 무대에서 합창단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은 이전보다 작았습니다. 손주 민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옆에 있어요. 고마워, 민지야. 함께라서 든든하구나. 노래가 시작되자 은주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불안하지 않고 웃음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관객석에 앉은 가족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은주는 관객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성취와 마음의 변화가 앞으로 더 큰 걸음을 가능하게 하겠지. 별빛 아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진짜 행복이구나. 작은 성취, 소통, 그리고 가족과 친구의 따뜻한 시선. 그 모든 것이 은주에게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은은하게 마을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은주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은 가볍고 어깨는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펴져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합창단의 작은 공연이 있던 날, 은주는 긴장보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민지와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할머니, 저 오늘 같이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민지야. 할머니도 너무 기대돼요. 노래가 시작되자 은주는 마음속 모든 불안을 잊고 멜로디에 집중했습니다.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곡이 이어지며 서로 맞춰가는 화음 속에서 은주는 지난날의 고단함과 고립, 그리고 수많은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살던 날들,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의 도전과 갈등. 모든 것이 하나의 멜로디에 녹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좌절이 음악과 함께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마을 회관에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 지현과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며느리도 작은 미소를 띠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은주는 무대 위에서 가족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가족과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 공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빛이 은은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을 기억하렴. 아직 할 일이 많단다.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걱정만 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서로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면 돼. 손주 민지는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같이 노래해요. 그럼 민지야. 약속하마. 그날 밤 은주는 방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은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습니다. 창밖에는 초여름 밤의 바람소리와 풀잎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마음속 어둠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전과 포기, 가족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손주와 친구와의 작은 기쁨. 모든 순간이 오늘의 행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사랑한다. 속으로 다짐하며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고 도전과 작은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은주는 이제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손주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은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을 하세요.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